김준기님, 일주일을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여의도 타짜. 날카로운 지적으로 답답한 정치 현실을 풀어주고 뚫어주세요. 정치실 뚫어펑. 언제나 원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여의도 타짜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 소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전직들이 많아요. 우리 전 의원, 전 원래 대변인, 전직들이 전 대변인. 내공 있는 거요. 아. 현직들이 뭐 정치 잘해요? 아 맞아. 그럼. 네. 그래 전직들이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뭐, 눈치를 안 보기 때문에. 그죠? 그건 맞습니다. 그래요? 너무 좋습니까? 지금 전 아니, 대변인이라서. 너무 좋은 건 아니고 조금 그래도 홀가분하지. 뭐 홀가분보다 조금 예. 자유로워지니까. 너무 부담이 많아가지고 또. 그냥 대변인은 타이틀 달고 있으면 본인의 속마음과 당의 입장이 충돌하는. 그냥 최고의 자리가 떠올라요. 네. 말할 때. 그래요? 요즘은 좀 안 그러니까. 예. 예. 그러면 오늘 저 본방 불가까지 2시간 동안 마음속에 있는 얘기 다 한다는 의사로 제가 듣겠습니다. 괜한 얘기를 했네요. 이거부터 좀 짚어보죠. 제목은 이거예요. 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의 여당 행보. 어쨌든 서부지법의 난입을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인 거는 뭐 명확 관화한 사실이고, 정치권에서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 일어나면은 정당은 당연히 거리를 선을 긋잖아요. 끊어내잖아요. 폭력에는 반대한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메시지 나오는 거 보면 폭력엔 단호히 반대한다. 잘못했다. 까지는 맞는데, 그리고 그런데 다만 하고 뭔가 좀 계속 붙거든요. 다만 하고 양비론을 얘기하고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 특정 세력과 거리두기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정광훈 목사로 대변되는 예. 이른바 이제 이 극우 폭동 세력 그분들이 뭐 대통령 관저 앞에서부터 예.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고 결국엔 서부지법을 습격한 일까지 한 건데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뭐 집회 가서 발언하고 정광훈한테 머리 조아리고 예. 근데 이런 게 자연스럽게 그냥 용인이 되잖아요. 과거 같으면 다 그 징계감인데 예. 이제 그런데다가 급기야 저렇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보루인 사법부를 공격하는 행태가 일어났는데 선을 단호하게 긋질 않아요. 저거는 여야 뭐 진보보수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이 체제를 부정하고 예. 체제를 공격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비난하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약간 놀랐어요.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런 세력과 우리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예. 보여도 모자랄 마당에 은근히 그걸 감싸는 듯한 혹은 양비론으로 예. 마치 경찰이 그런 폭력을 유도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결국 이제 그 지지층이 커지고 있고 그게 현실이고 그걸 갖다가 뭐 선 긋고 버리고 이렇게 갈 수 없다. 현실적으로. 네. 근데 이제 아마 굉장히 답답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내에서. 예. 이를테면 뭐 수도권의 원외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중도층 민심도 저런 건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아무리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싫은 이제 그런 뭐 보수층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것까지 저런 그 세력까지 보수의 일부로 들어와 있는 그리고 그걸 만약 지금의 여당이 두둔하는 그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점점 더 이 극우 세력에 의해서 견인되고 있는 예. 그 상황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 단면이 아닌가 싶어요. 윤타짜, 실제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지도부의 정확한 입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박타짜 얘기하셨던 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는 어제 권 비대위원장이 강경 우파와 거리두기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세력하고 특별히 거리를 두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언급도 한 걸 그건 이제 박타짜 얘기하신 거고, 실제 당내 분위기, 지도부의 입장은 뭐예요? 요 강경 우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강경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을 이제 조금 더 얘기하면은 뭐 극우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분들과 관계 설정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게 나은 거잖아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 지도부의 입장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 예. 그 상황까지 생각을 한다면 뭐 이런 비판 있잖아요. 극우하고 가까우니까 중도를 잃는다. 지금 그거 생각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탁 선을 긋는다든지 어느 특정한 어떤 그룹과 예. 그런 것이 득이 될 게 없다. 이런 판단으로 보여요. 득이 될 게 없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뭐 여론조사 결과 다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예. 지지세가 확연히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국민들로부터 이거 너무 심하다. 예. 또 윤 대통령이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것이 국민들로부터 설득되고 있다. 예. 국민들에게 설득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뭐 과격하고 좀 센 발언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지지해주는 그룹이긴 한데 예. 그분들하고 근데 그건 아니에요라고 선을 긋는 것이 예. 당에 도움이 되느냐 그 판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는 애매하다는 거구나. 집토끼, 산토끼 어느 쪽으로 쫓기에는 아직은 애매하니 다 토끼죠. 다 모든 토끼를 결국은 쫓아야 되니 뭐 애매하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예. 예? 타짜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뭔가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다고 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정확하게 모든 걸 포기한 거죠. 모든 거 포기? 예, 사람이 이제 그 극심한 만성 통증이나 이랬을 때 몰핀을 맞잖아요. 예. 지금은 몰핀이 아스팔트 이 우파가 이 국민의힘에게는 몰핀 같은 거예요. 그냥 몰핀 중독. 지금 이 내란의 통증. 이게 앞으로 이게 민주당한테 다 내줘야겠다는 이 통증을 잊으려면 극우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버릴 수 없어요. 사람이 아파 죽겠는데 뭘 참아. 예.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걸 참고 수술대에 올라서 몸을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지금은 계속 몰핀만 맞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나아질 건 없을 것 같고 결국에 윤상현 의원,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선동 원내대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극우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언어로 가지고 좀 국민들한테 장난을 하는데 우리가 정치인들이 가장 못된 그 정치 방식이 A는 B입니다. 다만 A는 C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다만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이거든. 예. 그러니까 늘 그래와요. 권선동 원내대표도 서부지법 부분에 대해서 폭력은 안 된다 하면서 다만 이게 그 사람들만 잘못이 아니라 경찰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돌리잖아요. 예. 결국에는 그게 진심인 거예요. 윤상현 의원 이제 대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강남경찰서장한테 전화를 해가면서 하는 분이고 본인은 그 월담 얘기지 뭐 폭력 얘기 아니라고 지금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징계에 올라갔더니 본인이 그들을 못 지켜주면 자기는 뭐 징계받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마치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제 발언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뭐 특정 세력과 뭐 구분하지 못한다. 그 말은 그냥 구구하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보수 우파 신화국당 공채일기. 네. 예, 공채일기 출신. 참보수. 장타짜는 지금 예? 참보수. 참보. 참보. 참보수 장성철이라고요. 참보수 오케이. 네. 참보수 장성철은 지금 이 보수 정당의 왜냐면 이게 결국은 조기 대선 열리면 대선 전날까지도 나올 이슈잖아요. 강경 보수 또는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극우 유튜버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강경 보수 유튜버라고 할게요. 예. 네. 예. 그 사람들과 뭐 관계 설정 어떻게 할 함께하는 것인가. 모습을 보이거나 뭐 단일 대우는 보이지는 않겠지만 예. 이렇게 거리두기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지지율에 도움이 되니까. 현실적으로 막 지지율 막 올라가고 하니까 예. 우리가 한 판단, 행동, 선택 다 맞았어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소 소장님 말씀처럼 몰핀을 맞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몰핀의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예. 그리고 또 내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작용이라는 것은 중도가 계속 이렇게 보다가 이재명 대표 별로 이거 대통령 되는 거 마음에 안 들어서 국민의 힘 실어줄까 하다가도 정광훈 목사 보고 막 저런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행동을 보면은 역시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런 정광훈 목사 유의 얘기를 계속 듣고 거기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진짜 망가져도 많이 망가졌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신선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집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분들과 함께 하는 것은 병을 더 깊게 만들 거예요. 일시적인 착시 효과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권영세, 권성동 의원 정치 오래 하셨고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근데 지금 왜 저러겠냐.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나오기 전까지는 진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결속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점 있는 거 알지만 알죠. 지금 그렇게 한다. 그럼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모여라 모여라 하면서 반 이재명 세력 다 모여라. 그냥 뭐 조금 저 오른쪽에 더 극단적으로 가 있더라도 네. 우리 함께하자. 이재명과 그러면- 싸우자. 그러면 그래 참보 공식 일기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기대도 열렸어요. 오늘 결정 났어? 그럼 내일 60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유튜버 누구세요? 아니, 정광훈 그렇게는 목사 안 누구세요? 하겠죠. 그래서 거리 긋는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도록 내버려 두고 예. 뭐 선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만나서 네. 오만찬을 한다든지 이런 함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죠. 근데 이를테면 예. 그런 어떤 극우적인 예. 이른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 파시스트들이라고 보는데 예. 그런 세력이 점점 지금 이제 세를 확장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름 이제 조직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대선이나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0%만 돼도 예. 그것도 이제 거기 대권 주자로 경선에 뛰어든 사람들 서로 그 10%를 갖기 위해서 경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선이 안 그어져요. 예. 이를테면 김문수 지금 장관 같은 분이 물론 이제 여론조사 지표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지금 대권 주자의 선두로 갑자기 치고 나왔어요. 예. 이제 그 배경에 저런 세력의 결집이 있는 건 지금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구도로 경선이 펼쳐지면 예. 그때 가서 당 지도부가 중도 확장성을 의식해서 뭔가의 메시지를 좀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과거에 뭐 박근혜 탄핵 사태나 이럴 때하고 좀 다른 게 이게 이제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이 상황을 다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내란 그 비상계엄 터진 이후로 18명밖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에 동의하지 않고 85명의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하고 뭐 또 지키자고 간저 앞에 몰려가고 이게 이제 축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저렇게 폭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움직임마저 보인다면 나중에 급변침을 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뭐 가랑비 옷 젖듯이 점점 저기에 견인돼 가고 끌려가고 있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극단적 주장이라는 게 뭐랄까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악마적인 그런 이 확장력 같은 게 있어요. 더군다나 이런 시기에 정치가 양극으로 확 갈라져 가지고 서로 적대적으로 대결하는 시기에 예. 저런 목소리가 그냥 사그라들 이를테면 나중에 중도로 가자라는 어떤 그 이 당의 대선 준비 흐름에 따라서 덮여질 이런 게 아니다. 오히려 적인 눈치를 보게 될 거다. 주자들이. 예. 그러면 그때부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견인돼 가는 거예요. 저거에.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다. 예, 장타짜고. 박원석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도 다 예상을 하겠죠. 나는 양권. 그렇게 유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아니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대선을 앞두고 저런 모습 왜 하겠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층 결집인데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외부에서 모셔온 것처럼 이번에도 지금 한참 당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정치인들 말고 외부에서 대선 후보를 모셔오려는 움직임과 여러 논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누구? 저는 이상한 의심하는 한국은행 게 총재 얘기하는 거죠. 면접 보고 왔잖아요. 며칠 전에 가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행 찾아가서 면접 보고 왔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그러면은 박원석 의원님이 얘기하신 저런 공격받을 수 있는 논리들을 다 깰 수가 있거든요. 예. 권영세, 권성동 의원은 당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 후리 후보 만들 수 있다. 영남권 우리가 다 윤핵관들 뭐 아니면 영남권 의원들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원들 동원하면은 충분히 세일즈를 잘하면 외부의 후보를 띄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판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도 승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강한 정보도 있고 네. 의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한 정보와 의심이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거는 지금 뭐 무슨 페이퍼를 제가 갖고 있겠어요. 그냥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걸 재밌네. 들었지. 자, 요 얘기에서 좀 더 심화 버전은 지금 윤희석 전 대변인 고개를 가우뛰면서 이거 속마음 이거 이 형 뭐라는 거야? 이거거든 아니, 지금. 왜냐면은- 잠깐 우리 네. 네. 심화 버전은 본방 불가에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심화 버전은 네. 왜냐면 이거 또 확인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103.5 전파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본방 또 불가 그림은 그릴 수 하겠습니다. 있잖아요. 심화 버전은 윤희석 전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게 좀 있는 것 같아 느낌에. 자, 여기까지 하고 왜 안 해요?
반박을. 이따 해요. 예, 본방불가. 한답니다. 예. 저기 내란 국조특위 얘기 좀 해보죠. 다 나왔잖아요. 대통령랑 김영웅 전 장관 빼고 대통령이 헌재에서 했던 얘기들하고 좀 다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뭐 거기 증인 출석한 이를테면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예.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를 전부 반박했죠. 그래서 저게 헌재에서 예. 계속 이제 출석을 해서 마치 형사 재판에서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함으로써 예. 그걸 다 일일이 증거조사하고 다투겠다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을 끌고 가려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도 좀 늘리고 예. 여론의 변화도 기대하고 지지층도 결집하고. 근데 헌법재판이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언제까지 헌법재판관들이 용인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뭐 무작정 용인하진 않을 거라고 예. 보는데. 근데 이제 뭐 바로 한 얘기도 바로 반박이 되고 앞으로 이제 그 어제 국조에 나왔던 그런 이제 이 계엄에 가담했던 장성들도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출석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이 하는 얘기들이 족족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반박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렇게 하는 건 제가 보기에 뭐 뻔뻔해지지 않으면 지금 달리 살 길이 없다. 욕을 먹든 말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뻔뻔하게 자기 주장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대통령이랑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안 맞아요. 이 두 분한테 안 물어보고 이 두 분은 안 물어보고. 왜 물어봐요? 예? 왜 물어봐? 아니 아니 결론이 내가 궁금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요? 윤따짜 보기에는 네. 대통령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왜냐면 저 서타짜는 뭐라고 얘기했지 답이 나와 있잖아요. 아니야, 난 상식적으로 접근하지. 아 그래요? 그럼. 그럼 서타짜부터 물어볼게요. 감정이 누구 말이 없어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보통 그래요. 이게 거짓이 상식이 되면 야만이라고 하는데 예. 상식선으로 장성들이나 그다음 국정원 1차장이 그렇게 확증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똑같은 진술들을 하는 게 예. 그냥 증언이라고 봤을 때 지금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예. 그리고 같이 가담했던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 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아직까지는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언제 나와서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증거인멸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얘기했어. 잘 생각하고 와. 이제 나하고 입 맞춰야 돼. 이런 거잖아요. 아 헌재에서 얘기한 게 아, 그렇죠. 내 입장은 이거야? 어제 얘기하고 이제 뭐 만날 텐데. 좀 보도 지침이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아예 딱 잡아서 얘기하는데 이게 일관성은 없어. 엊그제 했던 얘기도 헌재 와서 또 다르게 얘기해요. 예. 예를 들면 권영진 의원한테는 체포되기 직전에는 내가 그 저 특전사령을 전화는 했어. 근데 끌어내라고는 안 했어. 이런 식의 전원이 나오는데 헌재에서는 헌법재판관이 전화 통화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정확하게 둘만 입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성직선에서는 누가 고진반을 하고 있겠어요. 예. 그냥 저기 이 비례 원칙에 따져서도 예. 자, 전 대변인이니까 부담 없이 하세요. 누구 말이 맞으면 대통령 말이 맞아요? 아니면 기타 등등 말 다른 사람들 말이 맞아요? 각자의 기억이 다르겠죠. 그렇게 봐야죠. 오, 그럼 대통령 말이 그러니까 맞을 수 제가 있다? 유심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윤 한 대통령이 달 전의 일인데 기억이 뭐 아니, 안 나. 그건 뭐 예. 제가 모르는 거고 예. 둘 사이에만 있었던 관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윤 예. 대통령이 그리고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상황의 일에 대해서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회피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최성목 부총리 쪽지 줬냐 했는데 준 적이 없다 했는데 최성목 그 부총리도 직접 받았다는 얘기는 누가 줬다고 그랬잖아요. 실무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건네준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 건 맞는 것 같아. 그렇죠. 물리적. 이렇게 근데 준 이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걸 인지하고 있었냐 이게 중요한 예. 거니까. 아주 법률가다운 답변을 하신 걸로. 예. 예. 예, 저도 예, 딱 그거잖아요. 그런 걸 법률가다운 답변이라고.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 아니니까 답을 얘기해야지. 제가 헌법재판관이 아닌데 그게 중요한가요? 그러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데 궁금해서 그런 거죠. 예, 여러 명이 얘기하는 게 맞겠죠. 여러 명이 얘기하는 게 맞을 것 제가 같다. 윤희석 전 대변인의 대변인이 돼가지고 말씀을 예, 드릴게요.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해고예요, 해고. 왜 이거예요? 자 그럼 윤희석 전 대변인 꼭 해드릴게요. 전 대변인의 속마음을 오랜 지인인 장타짜가 다시 한번 해석해 주세요.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 그게 이제 구치소에 있다 보니까 현타가 온 것 같아요. 뭐라고요? 내가 진짜 큰 일을 저질렀구나. 내가 이러다 보면 진짜 내란 수괴가 돼가지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당할 수 있겠네. 이거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실현되지도 않았잖아요. 경고성 차원이었다니까요. 의원들 끌어내지 못했잖아요. 사살하는 명령 안 했어요. 포고령은 김용현이 했어요. 이러면서 모든 걸 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나 진짜 정말 처벌받으면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조언을 해준 것이 아닌가. 이거 근데- 확인될 수 없으니까 이거 그냥 우기세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변호인들이 그런 조언을 했다면 그 변호인들을 다 해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형사법정이 아니에요 거기가. 예. 형사법정에서 치밀하게 이 선후 관계를 따져서 자기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탄핵 재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법률에 위반되느니 아니 요건데 거기 가지고 이제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 맞죠. 뻔뻔한 거짓말을 그건 포기한 것 같아요.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포기했어. 이를테면 비상계엄을 내가 해제할 수도 비상계엄 해제를 내가 막을 수도 없었고 내가 막는다고 막겠냐. 아니 그럼 도대체 왜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경찰들이 틀어막고 국회의장도 담을 넘어가고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에 진입하고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이 다 본 거를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포기한 게 아니고 나중에 그게 형사법정에서 다 불리한 증거로 작용을 할 아니 거예요. 헌재 심판을 포기했다니까. 아니 헌재 심판 포기했는데 네. 지금 늘어놓는 거짓말들이 네. 나중에 형사법정에서 다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거예요. 왜요? 왜 확인이 안 안 작용해요? 거짓말이 명백한데. 거짓말이라기가 입증하기가 어렵잖아. 그걸 왜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본서나 뭐 전 이런 국민이 거. 본 증거가 다 동영상도 전 남아있고. 동의하는데 그쪽이 그렇게 생각할 수 아니 있어요. 그럼 그게 법률가예요? 수십 년간 검찰을 했는데 그 따위 생각밖에 못 한다면? 아니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는데 뭘 법률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작전을 쓰냐면 내란 우두머리에서 본인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착각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고 비상계엄은 대통령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말하는 걸 보면 김용현이라는 국방부 장관이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내 대통령의 권한을 다 가져가서 지 맘대로 했다. 진짜? 라는 주장까지 저는 나오는 지금 빌드업이라고 봐요. 아니 지금 안 그러고서는 포고령도 본인이 안 했어. 비상 입법회의도 안 했어. 그다음에 끌어내라고도 안 했고 전화도 안 했는데 왜 이게 이루어졌어? 김용현이 다 한 거야. 라고 오버했네 그럼. 주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지금 답변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들은 왜 그러는지 대충 짐작은 가. 예? 내가 변호사로서 보면 이런 걸 노리고 저러겠구나, 저러고 읽는 거구나라고 왜 저러는지 짐작은 가는데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예? 제 말이 맞죠. 좀 비슷해요. 그렇죠. 예,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네. 예, 제 그냥 개인 생각을 뭐를 노리고 저럴 거다. 어쨌든 지금 광고를 들을 시간에 돌아왔기 때문에 광고 듣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어제 했던 이야기, 요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2부 말미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어제 했던 이야기. 자, 어제 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화적 계엄임이 명백합니다. 소추인 측이 증거를 제출한 동영상에 보면 착한 군인, 예의 바른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좌진이 계엄군 같다는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얌전한 계엄군이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군인이 착한 게 칭찬이에요? 군인은 용맹한 군인이 칭찬 아니야? 착한 군인, 예의 바른 군인, 예의 바른 경찰도 예의 바른 군인이 이렇게 칭찬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착한 군인, 예의 바른 군인이었다는 거고, 평화적 계엄임이 명백하다. 저는 평화적 계엄이라는 말을 딱 단어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저 국어책에 나왔던 시에 나오던 거 있잖아요. 소리 없는 아우성 뭐 이런 거. 예? 뭔가 좀 형용사와 명사가 어울리지 않는 형용 모순. 형용 모순.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거잖아. 계엄이 평화적일 수가 있나? 평화적 계엄임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 변호인단의 이 언급은 뭐를 노리고 한 거라고 보십니까, 윤탁자는? 법률가시니까 더 잘 아시지 않아요? 저요? 예. 예.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주장하는 게 뭐 변론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 동영상도 그런 것만 딱 모아서 제출하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뭐 다른 영상도 있겠죠. 예. 평화적이지 않은 예. 그런 거 말고 예. 진짜 평화적으로 보좌진이 계엄군처럼 보인다는. 그 말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아니 그러니까 변론을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표현에서는 그래? 그 표현이 보좌진이 개헌군 같다. 그렇죠. 잘했다 말했다가 아니고 극대화시켰다는 얘기예요. 효과를.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결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표현으로 예. 그래도 괜찮다는 평을 받을 수 있겠다.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상한 사람들의 해괴한 헛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꼭 무슨 의미일까요? 예.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분석을 하고 예측하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헛소리 아니에요 이거 진짜. 네, 우리도 이거. 이러는데 네. 그 헌법 재판관들은요 법률계에서는 기가 막히지 나름 않아요? 날고 계시던 내공을 가진 분들이 앉아서 그거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도 이렇게 평론할 가치도 없다고 지금 비판하는데 헌법 재판관들이 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들 뭐를 하나 지금 우리를 능멸하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또 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돈을 받았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들도 지는 게임도 변호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이해해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라도 하는 거예요. 뭐 평화적 계엄이네, 뭐 그다음에 뭐 개헌군 같은 보좌진. 근데 저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재판관이 질문해서 제대로 답변 하나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군과 경찰을 투입을 했잖아요. 그 행위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군과 경찰이 착한 게 본인들이 착하게 해라고 교육시켜서 간 게 아니라 군과 경찰들이 스스로 판단했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게 작용한 것 뿐이에요. 근데 마치 결과적인 부분에 실패한 계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거를 다 우리가 주도했다라고 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럼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우리를 우습게 하나?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박할 가치가 없다면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니 근데 오이가 없으니까. 아니, 자꾸 그런 질문하시면 내 지성은 소중하니까.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 크림반도 얘기해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한다고요. 그 변호인들 그랬잖아요, 갑자기. 그때 첫 번째 재판날. 저는 저 할 말이 없어서 저렇게 하는 거라고 보고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인데 지금도 헌법재판관들이 소송 지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저런 헛소리에 대해서는 더 단호하게 소송 지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전 국민한테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주고 또 흥분한 폭도로 늘 변신할 수 있는 이 윤 대통령의 강경 지지층한테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태는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헛소리는 그냥 만약에 탄핵 심판장에서 하면 지난번에 뭐 크림반도 어쩌고 하니까 자 그만 앉으세요 했듯이 잘라야 되고 크림반도 너무했다. 윤 대통령이 그런 헛소리 하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선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이 재판을 이렇게 저런 얘기를 다 저런 궤변과 억지와 거짓과 다 들어주면서 오래 끌면 안 되겠다라는 심증을 더 강하게 오히려 굳히게 되지 않을까 저런 얘기들이.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명을 재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은 전 장관이 만나요. 두 사람의 얘기가 갈리는 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고령 작성 주체, 그다음에 최상목 문건 그거 작성 경위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갈려서 과연 이제까지 보도된 거 보면 오늘 만약에 김용은 전 장관이 헌재 출석하면 이게 이제 순서가 대통령 측부터 먼저 질문하거든요. 주신문. 그때 뭐라고 대답할지. 또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 수도 있잖아. 재판장이 허가를 해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김용은 전 장관이. 일단 대통령 그러니까 쉽게 죄수의 딜레마 상황인데 대통령과 코드를 맞출 거냐 아니면 나살 길을 찾을 거냐 이거잖아.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뭐 증거도 없고. 저 예측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김용은 장관 출석하는 걸 맨 앞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그를 허락을 받아서 이제 오늘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승부수네. 김용현 장관 측하고 소통이 좀 된 상태가 아닐까.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기 때문에 승부수를 앞에 꺼냈다. 그렇지 않을까요? 뭐 변호인들끼리 통해서 소통할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측의 뭐 소통이 이루어졌겠죠. 변호인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최상목 기재부 장관한테 건넸다는 쪽지는 국방부 장관이 떠안고 가기로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작성했다. 이쪽에서도 한 것 같은데
포고령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 말이 엇갈렸어요. 예. 그 양측 변호인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치 안 맞고 예. 목을 갖다가 옛날 포고령을 보고 손으로 베끼다가 잘못 베꼈다 이런 건 아예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이치 안 맞고 때문에 거기서 김용현 장관이 무슨 주장을 하건 그게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한 번 이들이 이제 말맞추기를 통해서 예. 이 헌법재판을 거짓으로 왜곡시키려고 한다. 근데 이런 심증을 줄 가능성이 높고 최성목 장관 그 쪽지도 공수처 수사 기록을 그러니까 최성목 장관이 나가서 진술한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헌재가. 그런데다가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윤 대통령이 자기 이름을 부르고 나가면서 실무자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 실무자가 전달해 줬다.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다가 이게 차관한테 줬는데 차관이 그 공수처에 제출한 거거든요. 실물까지 확보가 돼서 이제 그런 식의 변명이 통할 리가 만무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런 주장을 할 것 같아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예. 할 말이 없고 이걸 어쨌든 질질 끌어서 형사재판처럼 최대한 끌 수 있는 데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그 이제 재판 태도를 계속 유지할 텐데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적극적 소송 지휘를 해서 진압해야 된다. 저런 거를. 일방적인 예측은 우리 프로그램의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에 저는 네.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오. 예. 김용현 전 장관도 자기 살려고 만약 그런 걸 다 자기가 떠안으면은 본인이 자칫 잘못하면 내란 수개나 우두머리가 될 수가 있으니. 포고령도 내가 썼고 예. 비상경 건의도 내가 했고 네. 군대도 내가 움직였고 그렇지, 뭐 그렇지. 그러면 본인이 우두머리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러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진짜 충안고 1년 선배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윤 대통령.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오 이거 뭡니까? 패배도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프로그램을 위해서 희생하십니다. 자 대통령과 장관이 아니라 휴먼- 중간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돌아간다. 네. 저 재판장을 휴먼 드라마로 만드는 내가 거예요. 진짜 정말 경호처장 할 때까지는 내가 그래도 참았는데 예. 지금 나한테 그런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어떻게 아니,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 꽁트는 본방불가가 써야죠. 금방에 지금 근데 공처럼. 저는 장타짜님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거는 아, 그래요? 김용현이 반반 전략을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으나 윤석열 대통령 물어보는 말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 대답들. 예를 들면 포고령 제가 썼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러나 지시를 받았냐 검토를 받았냐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뭉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썼습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에 편을 들 수 있으나 명확하게 안 하잖아. 그다음 비상 입법 기구 이거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지시를 받았습니까? 내용은 어땠습니까? 직접 전달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포고령과 함께 비상 입법 기구도 제가 써서 내가 전달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가물가물합니다. 이런 증언들이에요. 아, 저는 그렇게 애매하게 할 가능성이 네. 높아요. 자, 그래서 반반 걸쳐놓고 하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언제쯤 인용 또는 기각 예측이니까 부담 없이 저는 2말 3초. 인용 기각 인용이죠 당연히. 2말 3초 인용. 인용 3월 10일에서 14일 사이. 3월에 11에서 14일에 인용 장탔잖아요. 저는 원래는 3월 말이나 4월 초라고 예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상한 주장을 해가지고 헌재가 빨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18일 인용 이렇게 18일 날짜를 박은 이유는 뭐예요? 4월 18일이 아, 분명이니까 그냥 한 달 전에 하지 않을까 그냥 한 달 전에 그렇게 인용. 윤타짜. 저도 한 3월 중순쯤 보고요. 3월 중순? 예. 인용될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 3월 2말 3초니까 3월 중순에 3월 초중순에 인용설이 제일 많네요. 그러니까 예. 3월 14일이면 90일입니다. 12월 14일 날 탄핵이 됐으니까 예. 90일은 안 넘길 것 같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 걸렸는데 예. 그때에 비해서 사건도 중하고 너무 정황도 명백하고 예. 그리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게 대통령이 뻔한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게 뭐 헌재의 권위를 막 능멸하려는 그런 태도까지 보이잖아요. 여당까지 같이 나서가지고 무슨 누구하고 친하니 이러면서 예. 그럼 빨리 이 사태를 종식시키는 게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그런 헌재에서의 발언들이 헌법재판관들로 하여금 야 이거 더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박근혜 전 결론내갈 대통령 것이다. 탄핵 때도 그때 대통령실 압수수색 막 거부하고 그다음에 계속 증인 신청해가지고 재판 지연시키려고 하고 네. 이걸 종합해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고 그 코멘트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걸 매일매일 증명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법을 깨고 있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나와서 그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하고 엮여 있는데 예. 이게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몰랐다는 거예요. 무지함, 무능력.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인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알겠습니다. 여기 저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 민주당. 오늘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 한다고 하거든요. 10시에. 질의응답도 받겠죠. 예. 무슨 얘기할까가 궁금해지는데 최근에 있었던 거를 보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장 어제 오늘자 동아일보 단독 보던가요? 기본소득 얘기 안 하겠다. 뭐 성장 뭐 공약을 만들겠다. 뭐 일종의 이재명발 우클릭, 뭐 중도 외연 확장론 뭐 이런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윤타짜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급하고 방향을 잃을 만큼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린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건 우클릭 정도가 아니라 예. 완전히 급변침이잖아요. 예. 한미 관계 관련해서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에 셰시하자는 분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 미국에 대해서 예. 대단히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기본소득 얘기 안 하겠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얘기들 뭐 성장 얘기하고 이거는 뭐 성장이냐 분배냐 이게 그냥 글자 하나 차이가 아니고요. 예. 완전히 다른 뭐 이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각 자체가 다른 건데 예. 이재명 대표가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 자체로 본인이 이 상태로 가면 내가 안 될 것 같다. 내가 지금 대선 나가야 하는데 당선되기 어렵겠다는 걸 아니까 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죠. 이재명 대표 지금 최근에 움직이면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금 약간 이제 지지율 정체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핵 국면에서도 확장성을 못 보이는 거에 대해서 예.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오고 아마 민주당 내부적으로 좀 답답함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걸 의식해서 좀 중도 실형 그다음에 외연 확장 이런 걸 이제 정책을 통해서 해보겠다 이런 것 예. 같은데 제가 누누이 이 점을 말씀드렸는데 금투세 폐지 이런 거 예. 갑자기 민주당이 금투세 입안해놓고 금투세 폐지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 우클릭인데 그런 걸로 중도 확장성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보다는 정치적 태도의 문제예요. 근데 이 탄핵 국면에서 예. 그 민주당의 그 지도부나 일부 의원들이 굉장히 거칠고 조급하고 공격적인 모습.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좀 불안한데 예. 안정감을 주기보다는 더 불안하게 만든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바꾸는 게 중요한 거지. 정책 뭐 몇 가지 우클릭 아니 뭐 기본사회론 강령에까지 집어넣고 예. 마치 민주당이 영원불변의 그 좌표이자 정책인 것처럼 했다가 예. 지금 슬그머니 철회하면 그럼 강령 바꿀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 뭐 기본 성장론 제시할 건가요? 예. 그게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최고위원 할 때 일부 최고위원이 방검복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전시하면서 하던데 그런 위험에 내부적으로 대비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들 불안하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이건 어때요? 구호를 바꿔서 다시 대한민국. 이거 원래 윤석열 대통령 구호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구호인데 왜 쓰십니까? 그랬더니 예전에 마오쩌둥이 했던 죄송합니다. 저 덩샤오핑이 했던 무식이 드러날 뻔했어. 덩샤오핑이 했던 백묘. 유명한 말 흥묘백묘론. 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이제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요건 어떻게 봅니까? 요 입장. 원래 근데 정치권에서 상대 진영에 썼던 캐치프레이즈 안 쓰려고 그러잖아. 예. 당황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맞으니까 그래 하라고 그러고 이 사람 얘기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스스로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당황이라는 거는 여론조사 수치 때문에. 그것도 예. 그렇고 최근 분위기 때문에도 그런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장을 얘기하고 이제 기본소득을 포기한다고 하면서 오늘 나온 보도 보면 이제 호남의 몇몇 면 같은 경우에는 예. 뭐 5만 원, 10만 원씩 줘가지고 일반 한번 시도해보자, 실험해보자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메시지랑 행동이랑 다르잖아요. 그럼 헷갈릴 수밖에 없죠. 국민들은 그러면 누가 진짜 이재명이냐라고 생각할 텐데 저는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안정감 줘야 돼요. 지금은 뭘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뭘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것보다 네. 그냥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무것도 그냥 안 아무 하고.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를 하면 할수록 계속 논란만 불러일으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의욕과다. 다시 대한민국이랑 캐치프레이가 되게 좋은가 봐요.
그 사실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거기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이잖아요. 어쨌든 탄핵됐으니까 지금 결과는 안 나왔지만 국회에서. 그런데 그 구호를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까지 얘기하면서 갖다 쓸 정도 되면 매력적인가 보죠. 그 구호가. 매력적인 게 아니라 그럼 거기서 조금 뭘 보여주고 그러니까 뭘 보여주려는 거야 이재명 대표는. 제 생각에는 그 그냥 구호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 찍었던 사람들의 표시 뭐 이런 건가? 아니 실수한 거죠. 실수? 예,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거 모르고 그러니까. 썼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죠. 이건가? 뭔가 우리는 다르다. 라는 거를 같은 캐치플레이를 써도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뭐 그런 논의를 했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이 돼요. 네. 근데 안 쓰는 게 맞아요. 원래 이건 ABC예요. 예를 들면 다시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새롭게, 네. 아니면 신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아니면 네. 새로운 대한민국, 신 대한민국, 이건- 뭐 많거든. 이건데 국민의힘이 당명 바꾸는데 더불어 국민의힘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지금 민주당 자체가 내란 사태의 수습에 대해서 무게감을 두는 게 아니라 격까지 될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이게 너무 가볍게 막 우리는 뭘 해도 이번 거는 그냥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고민과 깊은 고민과 고뇌가 없어요. 이걸 바로 절박함이 없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대한민국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수정하면 됩니다. 그냥 인정하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거를 마치 흥묘백묘론을 얘기하면서 뭐 누가 하면 어떠냐. 그러면 다시 대한민국이 국민한테 뭐가 있냐면 다시 대한민국 썼던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어요. 그럼 또 다시 내란하는 거예요? 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 오. 아니 그런 거거든. 네. 제가 이제 비판을 한다면 만에 저희가 상대편에 당해서 비판한다면 이런 비밀을 주는 거거든요.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하는 거. 예. 제가 다른 상대당 제가 패널이었으면 엄청나게 비판할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비밀을 안 주려고 전략단이 해보세요, 지금. 있는데 예. 그런 걸 안 해야 김경수 된다. 지사도 등장했을 그래서 때 지금은 마음껏. 내란 사태를 정지시키는 하는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안심하십시오. 예.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나가서 자영업자들한테 신년에 송년회 못했는데 팔아주기 운동 예. 이런 걸 차라리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예. 이게 이제 실용적인 거하고 원칙이 없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저거는 실용적인 게 아니고 원칙이 없는 거고 실수해 놓고 그냥 주워 담는 거죠. 이상한 논리로. 예. 그런데다가 이게 지금 이제 수권 능력을 민주당이 보여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현재에 있어 수권 능력의 핵심은 정책적 우클릭이 아니라 정치적인 안정감입니다. 예. 저 사람들이 집권해도 도돌이표되지 않겠다. 가뜩이나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의구심들, 의혹의 눈길들이 있는데 너무 거칠고 조롱하고 공격적이고 저는 뭐 일부 의원들 이를테면 이제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초재선 의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있었던 일이니까. 예. 근데 이를테면 박지원 원장님처럼 그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를 함께 했고 대표적인 중진이고 연세도 제일 많으신 분이 김건희 여사까지 감옥 가면 토리를 입양해서 내가 키우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유튜브 찍습니까? 그런 얘기를 중진들까지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이고 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발들 좀 자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만 더 한마디 할게요. 더. 저런 지금 모습들은 전략 기획 단위에서 다 검토하고 예. 좀 전반적으로 스크린하고 기획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어허. 아니면은 서용주를 추천합니다. 아니면은 현재 전략기획위원장이 그것을 네, 그것도 못 감당할 밟아요.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비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니 혼란스러운 게 또 요것도 있어.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선거법 재판 있잖아요. 2심.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걸려 있어요. 선거보조금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다. 요 보도가 있어서 앞서 이소영 의원 인터뷰 때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오늘 이런 아침에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호인당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아침에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민주당 공지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공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검토. 공식 공지 아직 제청 신청하지 않았고 다만 변호인당에서 신중히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예. 검토 자체가 웃기고 잘못된 거라니까요. 뭐 검토까지 저거. 우리 얘기를 안 있지 했는데 뭐. 생각은 할 수 있지. 제출한 건 아니니까. 요 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 뭐 했다 안 했다 그 보도 그다음에 요 민주당 공지 여기서 어떤
전략이나 고민을 읽을 수 있습니까? 고민이 윤타짜? 나온 거죠. 윤타짜? 어떤 거? 눈치를 많이 보는 거고 이거 해봤자 소득이 하나도 없고 시간 끄는 거 며칠 상관으로 가능할 수는 있어도 예. 결과적으로는 잃는 게 훨씬 많다는 판단을 외부로부터 얻은 거죠. 그걸 미리 했으면 아예 이런 말이 안 나왔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거 하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라는 조언을 받고 일종의 걷어들이는 거다 이런 겁니까? 누가 들어도 예. 이거 신청하면 시간 끌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나온 이후에 어젯밤에 제가 쭉 스크린을 해봤어요. SNS 댓글 이를테면 역풍을 걱정할 만큼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예. 그 비판의 주 내용은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파면 국면에서 초점을 흐리고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양비론 비슷한 이런 여론을 잘못하면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아마 그걸 의식해서 안 하기로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본방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광고 듣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옆방에서.